야, 머리 좀 깎어 좀. 어이, 고 박사님. 예.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이주가 음. 박사님을 안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게. 예. 예, 뭐 미안해요. 기말이라 이게 제일 바쁠 때거든. 성적 뭐 에세이도 읽어서 이게 또 어, 그 피드백 같은 거 철저하게 잘 해줘야 되고 막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어. 에세이, 어떤 에세이 숙제? 과제를 냈었어요? 하나 뭐 여기 이제 학부생 대부분 다 1, 2학년 음, 아이들이니까 학생들이니까 뭐 무슨 뭐 리서치 페이퍼 이런 거는 이제 뭐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은 이제 기초 과목 개론 과목 위주니까 뭐 월드 릴리전 같은 경우는 인제 사이트 비짓이라고 사이트. 자 아, 사이트 비짓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익숙한 그런 종교들을 제외하고 음, 자기가 잘 그런 익숙치 않은 잘 모르는 음. 기독교 대부분 다 기독교에 익숙해 있고 또 기독교 신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인제 그 애들은 인제 기독교는 안 되고 불교 사이트 방문해서 근데 지금은 인제 팬데믹이라 음. 내가 인제 온라인 서비스 같은 거 불교 사원에서 하는 그런 요즘 다 온라인으로 많이 하거든 팬데믹이라. 인제 그런 거를 보고서 어 인제 그게 다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루브릭이 다 있어 가지고 음. 뭐 거기에 맞춰서 써 가지고 근데 그걸 다 읽고서 또 뭐 코멘트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뭐 챕터 리뷰나 뭐 이런 것들. 좀 교화 좀 된 것 같아요. 교화? 좀 글쎄 뭐 교화 이런 과목에서 뭐 한 학기에 무슨 교화는. 그냥 그 좀 배우는 거지. 네. 익숙해지는 거지. 가장 뭐 기억도 못 해 다. 그러니까 인제 익숙해지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 익숙치 않아 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젖지를 하고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가 익숙한 그런 용어나 이런 문화나 이런 거 갖고서 익숙치 않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단으로 매도하고 악으로 규정하고 자기는 인제 선이고 뭐 이래 가지고 막 이렇게 젖지 않은 인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벗어나는 거지. 예. 그런 거 그래서 익숙만 해도 그런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 익숙만 해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저지하고 자기가 모르는 거를 이런 것들이 많이 극복이 되죠. 근데 그러니까 익숙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불편하니까 새로운 것에 불편하지. 예. 감정이 오고 그렇지. 그 감정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는 음. 판단을 하게 되고 한참 그렇지. 지나 인제 발전을 하면 선과 악을 나누게 되고. 나하고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그렇게 되는 그렇게 되죠. 종교적 극단주의가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뭐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그런 갈등이 벌어지는 갈등이 다 사실은 그런 이유거든. 잘 알지도 못하고 그 하면서 인제 미디어를 통해서 그 뭐 거기서 그러니까 들은 그런 정보들만 갖고 아주 그거를 인제 악으로 규정하고 많이들 이러니까 이슬라모포비아 지금 국회에서도 미국 국회에서도 로런 보버트 그 안주 그 그런 하원 의원이 있죠, 콜로라도에. 아, 굉장히 미국 정치도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 네. 뭐 하여튼 미국에 사니까 아무래도 관심 그래서 일한 오말이라고 이슬람인데 지금 하원 의원이죠. 근데 막 협박 이슬람 의원이 예 하원의까지 있어요. 예 꽤 있어요. 근데 위협하고 협박하고 막 그런 메시지 보내고 가지고 있어요. 공화당에 그런 뭐 맷 게이츠 남자 플로리다에 그리고 또 유명한 뭐 마저리 그린 테일러 완전히 트럼프 진짜 같은 예. 뭐 어떻게 국회에 들어오는지 그런 사람들이 참. 근데 트럼프 추종자가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
네, 의외로 그래, 참, 코비드 예, 이 백신 있잖아요. 예, 안 맞는 사람 의외로 많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 많죠. 사람들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 부분이 트럼프 추종자더라고요. 그게 겹쳐. 그렇죠. 예, 그 희한하더라고요. 예. 음모론, 특히 뭐 그 음모론 많이 퍼뜨리잖아. 지금 뭐 그 트럼프 추종 그 집단들이 꽤 많이 있죠. 뭐 프라우드 보이스부터 해가지고 뭐 니오나치즘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 극우 소위 말하는 그런 극우 세력들 그 예. 음모론을 갖다가 철저하게 퍼뜨리고 뭐 딥스테이트다 뭐 이래가지고 야 그 뭐 있지도 않은 그런 사실을 갖고서 막그 선동을 하니까 거기에 또 이게 백신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백신 그 음모론을 이렇게 내가 몇 번 뭐 그런 거 잘 읽지도 않는데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참 소설도 참 그런 근데 그거를 믿는다는 거야. 그거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 믿음. 아주 예. 야 참 그래도 그 내 나랑 같이 일하는 이게 어차피 영어로 편집이 안 되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나랑 같이 일하는 음, 그 아줌마가 있는데 내 조수지 내 조수 응? 보조 음, 보조 예. 그 아줌마가 백인이고 음, 음, 60이 내년에 돼요 내년에 돼 음. 근데 그 아주머니가 안 맞았어요 그 아직도 안 맞았어 1차 접종도 안 했다는 거죠. 1차 신청 안 했어 자기는 안 믿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많이 죽고 그게 유전자를 변형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종교적인 굉장히 종교적이 아니면 devout Catholic 네? 어, 캐톨릭 신자고 음. 근데 이게 그러면서 트럼프를 은근히 옹호해요. 트럼프 때는 이렇고 그 다음에 그 조 바이든 아주 나쁜 놈이. 나쁜 놈이고. 예? 그래 자기 남편이랑 자기랑 엄청 많이 읽었대요. 그 어, 백신에 대해서 그런 결과 자기는 안 맞게 결정. 그래 코비드 굉장히 그 선별 지금 그 편협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보니까 사람들의 자기의 어떤 그 관심사와 취향과 문화들 이런 것들대로 이게 읽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마치 그 팩트로 이제 규정을 해버린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아주 참 그런 거 보면은 많이 안타깝지. 그래서 안 들어요. 그 자기가 일단 귀를 막는 거는 그걸 안 들어. 일단 이걸 안 듣고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똑같은 논리를 픽거든. 왜 우리 말을 안 듣느냐는 건데 이게 참 더군다나 이 바이러스 문제는 굉장히 과학에 기초를 해야 되는데 과학적 접근에 이제 기초를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백신이 너무 급하게 나와 가지고 사실 이 다른 백신과는 달리 이제 부작용들 굉장히 좀 이 시행착오들이 이게 많이 겪는 거는 사실인데 그러나 인제 누가 뭐 백신이 돌파 감염이다 해 가지고 이게 뭐 백신 뭐 물백신이다 뭐 이러고 이게 아니라 그 적어도 인제 그 위중 환자 치사율 치사율하고 그 병원의 입원율이라든가 이런 중증 같은 거를 인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거를 막아준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그 백신을 제가 아는 접종하는 게. 와이프가 중환자실에서 일하잖아요. 미국 어어어어. 중환자실 일하는데 100% 음. 코비드 환자로 입원한 사람은 100% 음. 중환자로 온 사람은 으흠. 백신을 안 한 사람, 안 맞은 사람들. 안 맞은 사람. 예. 그러게. 중환자실은 특히. 지금까지 경험한 코비드 어. 중환자실에서 일하니까. 음. 그래서 그것만 봐도 백신 그러게. 맞는 게 맞다. 그런 사람들 참 맞은 그 보면은 뉴스에서 보면은 참 많이 마지막에 그 데스 베드에서 아주 후회도 하고 뭐 인제 많이 그러는데 백신 안 맞은 거를. 예. 너무 늦었지. 그렇게 그 단계까지 가 버리면. 이게 인제 하여튼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게 학문에서도 뭐 이게 연관된 주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근데 내가 거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 주제는 뭐냐면 이 이 두 가지가 떠오르거든요. 두 가지. 음. 하나는 판단 중지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어. 판단 중지는 두 번째 단어는 이 거기과 관련된 믿음에 믿음.
그래서 내가 지금 녹화하기 전에 바로 이제 풋설에 대해서 그 유튜브 강의도 조금 들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판단 중지 아까 전에도 그 불편한 감정 때문에 판단 중지를 못하면 판단해 버리잖아. 그 성과 음, 악을 낳는 거. 음, 음, 그런 의미에서 이 불교의 판단 중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중요하죠. 를 네, 하고 그다음에 두 네. 번째는 이제 후설도 판단 중지를 얘기했더만. 그리고 그럼요. 예, 훗설 그 그거에 현상학, 그럼요. 굉장히, 대한 그거를 얘기하면서 순수 의식이 있다. 음, 그런 거에 대해서 고 박사님, 고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아주 좋은 주제고, 제가 학부 때부터 사실은 그 화이트헤드 관심 갖기 전에 훗설 이제 강의를 먼저 들었었어요. 예. 훗설. 근데 또 실존 철학, 뭐 훗설, 실존 철학 뭐 이런 거 들으면서 한국에서, 훗 미국에서 말고 아니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학부에서. 한국에서. 그래서 훗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훗설을 굉장히 참 좋, 좋아했지. 그 책을 읽으면서. 근데 이제 훗설도 나중에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던데. 음. 근데 어쨌든 판단 그러면서 이제 판단 중요하면서 나중에 훗설 자체는 이제 실존 철학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후에 그 실존 철학에 엄청 영향을 미치면서 그 하이데거 음. 같은 이제 대학자들 사상에 이제 많은 기초가 되고 뭐 이랬죠. 근데 나는 하여튼 그 훗설하면은 음. 그 이전에 기존 그 서구 형이상학에 대한 이제 과감한 도전이거든. 그 본질 철학이라든가 그 본질을 찾고 실체를 찾고 그런 어떤 객관적 실제 뭐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막 찾아 나가왔네. 이 후설 이전에 음. 사실 이제 근세 철학도 그러고 데카르트도 그러고 보면은 이제 뭔가 의심. 히스토리 데카르트 이후의 철학자죠. 그렇죠. 대가인데 그 이전에 칸트 이후인가 칸트 이전이에요. 후설 칸트 이후죠. 이후에? 오케이. 칸트 이후죠. 칸트 지금 얘기 잘 나왔는데 근데 데카르트, 칸트 뭐 음. 심지어 이제 해겔조차도 이게 보면은 이제 후설의 그런 어떤 철학 앞에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무너지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데카르트건 칸트건 뭐 해겔이건 이 사람들 같은 경우 물론 다 철학들이 다르지만 가장 이제 공통된 거는 그 서구 형이상학 전통에서 이게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데 뭔가 그 어떤 그 토대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 객관적인 그런 실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계속 가거든. 이게 이제 플라톤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플라톤의 주석이라 그러잖아. 서구 철학, 서양 철학의 역사라는 거는 이런 걸 찾아가는데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뒤바꿔 버리죠. 훗설 같은 경우. 풋설은 그러니까 이걸 전제하고서 그런 토대나 이런 객관적 실제나 이런 거를 전제를 하고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전제. 전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한테는 거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이거는 굉장한 그 혁신적인 그런 발상이었고 그 접근 방법이었어요. 과학적인 전제도 어.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심지어 음. 그렇죠. 지금 데카르트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과학적 그 회의를 하지만 의심을 하고 들어가지만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확고부동한 걸 찾기 위해서 시작하는 그런 거거든. 그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데카르트 철학도.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그 감각, 지각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하는데 이 사람 자체 같은 경우는 그 뭐 토대나 이런 것들, 객관적 시장 이런 것들을 전제하지 말고 아예 그냥 우리의 그 의식 속에 들어오는 그 순수 어떤 그런 순수 의식이라는 거를 이제 후설이 많이 얘기하죠. 그냥 다 그냥 옆으로 제껴놓자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판단 중지죠 그게. 완전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이게 수학적인 진리나 과학적인 진리 그 당시 근대니까 그런 음, 행배했을 거 아니에요. 수학적인 진리와 과학적인 진리. 네, 그거마저 내려놓자는 얘기죠. 그렇죠. 내려놓자는 거죠. 지금 후설 같은 경우 그 사람이 수나 이런 소리 현상학, 수의 현상학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떤 직관적인 그런 의식을
이 자기 철학 구도 안에 많이 끌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 그 수학에 영향도 많이 끼쳤는데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 이게 다른 문제긴 좀 약간 벗겨난 문제지만 그만큼 나중에 그 수학도 이제 그 전에 그 유클리드 방법론을 해체시킨다고 우리가 지금 배워왔던 수학들이 다 유클리드에 의한 거거든. 무슨 얘기예요? 뭐 유클리드의 수학 원리라는 게 전체가 부분보다 크다. 뭐 전체. 이런 논리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자연수의 집합은 홀수의 집합보다 크다. 음, 우리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거잖아. 음. 근데 그게 이제 무한으로 가버리면은 이게 다 무너져 버리거든. 무한을 무너지죠. 예, 이게 무한으로 가면은 사실 자연수의 크기와 홀수의 크기, 짝수의 크기가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실수와 자연수의 크기가 홀수가 유리 그렇죠. 예, 유리수하고 자연수의 크기가 같아 이게 알 수가 이게 무한으로 가버리면은 이게 같아져요. 왜냐하면 이게 대응 방법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칸트가 아니라 1과 2 사이도 무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아니 1과 2 사이에도 무한이 있는데 이게 무한으로 가버리면 무한이. 자연수 집합하고 그 유리수 실수는 약간 좀 다른 문제인데 작업. 우리가 이제 유클리드 방법론에 의하면은 유리수가 자연수보다 크죠.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지. 유리수가 자연수를 포함을 시키잖아. 음. 근데 이게 무한으로 가버리면은 같아요. 어차피 무한이니까. 어차피 무한인데다가 대응을 해버리면 음. 2를 2분의 1하고 대응시키고 2를 오케이. 3분의 끊임없이 대응을 시키면 끊임없이 무한이지. 끊임없이 뭐 이게 아, 굉장히 이게 다 뭐냐면은 이전에 그 수학적 토대나 유클리드를 기초로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일단 세로사이드하는 거거든. 옆으로 제껴 놓는 거야.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이게 이제 참 그 근본 우리의 그 토대라든가 어떤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이 이게 다 허물어져요.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서양 철학자들은 굉장히 겁냈다고. 근데 후설도 나중에는 그거를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그 고도의 어떤 관념론에 입각한 철학이거든. 그 의식, 어떤 순수 의식을 얘기하면서 의식이 끊임없이 대상을 이렇게 지향을 하잖아.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철학의 굉장히 큰 공헌도인데 의식은 그러니까 옛날 그 후설 이전에는 어떤 의식이 하나의 독립된 실체처럼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지.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이 객관과 이게 딱 떨어져서 완전히 독립된 실체. 근데 후설은 끊임없이 이제 판단을 중지하고 해보니까 결국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우리의 그 의식은 이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대상을 이제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은 무엇에 대한 이제 의식인 거지. 음. 이게 대상을 끊임없이 지향한다고. 이러면서 뭐 노에시스 얘기가 나오죠. 노에마라는 거는 어떤 주관의 어떤 그 의식이고 어 노에시스라는 거는 이제 그 대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노에마가 끊임없이 대상을 지향하는 이런 관계라고. 그러면 후설은 음. 대상을 지향한다 그럴 때 그 대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대상은 언제든지 우리 주관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게 상호 주관성이라고 이제 나중에 나오죠. 그 intersubjectivity, 그거를 후설이 한 intersubjectivity. 얘기예요? 예? 그거를 후설이 한 얘기야? 후설이 후설도 전기하고 후기하고 약간 달라지는데 이제 후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 주객 상호작용 속에서 이제 사물을 파악하죠. 파악하면서 후기가 그 이제 후설 같은 경우 그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 의식이 이제 끊임없이 그 현현하는 거예요. 그 대상에서. 근데 이제 근데 그 이게 대상은 독립된 대상이 아니라니. 그러면 이게 내가 거기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독립적인 대상이 아니고 그 의식이 항상 지향한다. 그러면 그 의식이 대상을 만드는 거 아니야? 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거 아니고 그거는 불 이제 어떤 그 주관주의 음. 철저하게 한다는 건 이제 주관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결국 의식 없이는 대상도 없고 철저하게 의식으로 환원이 돼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그런데 훗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미안해요. 네, 죄송합니다. 음. 대상이 물질적인 대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이제 대상을 볼 때 그거는 우리 의식과의 관계 속에 있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할 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러잖아. 과학자들이 물질 응, 존재한다 전제하에 응, 이제 실험을 하고 막 이래서 증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응. 과학자들이 만드는 그 obje는 전혀 다른 거죠. 그거하고는 다르죠. 물질적인 근데 의식 그러나 이제 현대 물리학이나 이 현대 과학하고는 연결되는 점이 뭐냐면 현대 물리학이나 현대 과학에서 볼 때도 그 물질이나 대상이라는 거는 우리 그 보는 주관을 떠나서는 그런 것들이 항상 그 대상을 규정할 때 우리의 주관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의 주관이라는 게. 마치 이제 후설에서도 그 대상이라는 거는 우리 의식과의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규정이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후설의 그 시간론이 이해를 못하면은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시간론. 후설이 이제 시간론을 끌어들이는데 그 시간. 시간까지 과거 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후설의 시간 현상학적 시간이라는 거 왜냐하면은 이전에 서구 형이상학의 문제가 뭐냐면 서양 철학의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대상을 말할 때 시간을 갖다가 제껴두고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명사화 시켜요. 사실 모든 게 이게 흐름 속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대상을 파악할 때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후설 철학에 있어서 후설 철학 현상이라는 게 이제 의식 철학이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의식이라는 건 항상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의식이면서 동시에 의식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거야. 이게 사실 이제 그 이후에 뭐 이런 시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이제 후설 같은 경우 그 시간론 현상학적 그 시간이라는 거는 대단한 그 서양 철학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그런 그러면 사건이었죠. 예. 뭐 요즘 명상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영원한 현재. 그렇지. 음, 그 그거는 이제 선불교에서도 계속 말하는 거지만 영원한 우리가 이제 현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전에 후설 이전에 많은 철학자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분리된 걸로 봤다고. 그렇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독립된 어떤 실체로 보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우리가 이제 시간이 뭐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대단히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그런 어떤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는 거를 할 때 시간적이라는 게 실체라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리고 과거라는 게 과연 지금 영원한 현재를 얘기했지만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그런 과거라는 거는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과거지 어떤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과거라는 거가 없거든. 이미 끝났지.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저께 얘기다 보다 그거는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과거 우리가 이제 의식 속에 있는 과거고 항상 존재하는 건 영원한 현재라고 지금 이거 이 현재고 이 현재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실질적으로. 그러고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대한 이런 것들 경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에 응축돼 가지고 우리의 현재 이 시간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야. 이게 미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미래라는 거는 우리의 그냥 의식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거지 이것이 어떤 독립된 실제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그러니까 그 어쨌든 뭐 이게 불교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독립된 실체로 나눠 버리니까 그 정신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과거 속에서 그렇지. 과거 세.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데 이게 마치 과거가 이게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건 과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가 마치 그 실질적으로 이게 규정을 하니까. 경험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게 생각의 저장이 되잖아요. 그쵸? 예. 생각의 저장이 되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병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음. 예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적인 사실. 그렇죠. 예. 그 과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데 거죠. 이 순수 의식이라는 거, 호스터림 음. 순수 의식이라는 거는 그 경험 이전, 그다음에 그 경험 때문에 그 어떤 생각이 나잖아요. 그 생각 그렇죠. 이전의 어떤 의식을 음. 얘기한다는 얘기죠. 전기 후설에서는 굉장히 어떤 순수의식할 때 그 a priori 그렇죠? 그 딱 그 경험과는 이전에 그 선경험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순수의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후기에 가서는 이제 그것조차도 이 다 이게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 자체가에 대한 후설인지 의식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회의를 하는 그런 왜냐하면 인제 그런 것들이 과연 존재하는가. 왜냐하면은 벌써 이미 할 때 우리가 의식을 할 때 거기에 자기 이전에 그걸 아무리 한다 그래도 자기의 이전의 이런 경험들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응축돼서 나타나거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인제 뭐 이제 상호 주관성이라는 그 서로 그 항상 그 대상과 자기 주관과의 그런 관계성 이런 것들을 에 이 더 초점을 두죠. 마지막에 그 이 후기에 가서는. 방금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내가 의식하고 있잖아요. 우리 음. 경험한 걸 알잖아. 우리가 뭐 경험을 하면 그걸 알잖아요, 그 의식. 모든 걸 예. 예. 존재하는 거 음. 알고 음. 이전에 알잖아요. 음. 이 암 자체, 이 의식 자체. 음. 이 의식 자체가 이 아는 것 자체를 어떻게 문화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순수 의식이라는 게 있는 그거는 인제 의식 문화 자체를 그게 그거는 인제 그렇게 문화를 따를 때 어떤 문화를 따를 때 내 문화가 있다는 거 알잖아. 음. 그리고 내가 그 룰을 따르는 거잖아. 그쵸? 예. 알잖아. 그 모르고 그냥 생각으로 모르고 따를 수는 있지만 내가 따른다는 거를 알잖아. 음. 알죠? 그 네. R이라는 거 그 의식에선 그런데 문제는 그 의식이나 R이라는 게 그것조차도 그거조차도 그런 환경과 자기의 생활 환경 있죠. 그 생활 환경과 이게 나중에 인제 후기의 후설을 얘기하는 건데 전기에서는 그런 걸 전제로 하지만 나중에 와서는 그 생활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후설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일단 생각 이전에 그 생활 환경이라든가 몸이라든가 이전의 역사라든가 역사적 지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야. 우리의 그 생각이나 삶이나 그런 게. 맞지 않나? 그건 나는 이제 굉장히 맞는데 그 이전의 선언적 그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선언적 얘기는 전기 후설에서 인제 많이 얘기하는데 후기로 넘어오면서 선언적인 이 그런 건 없다 그래? 그런 게 없다 인제 그렇게 철폐하지는 않고 이제 초점이 이제 포커스가 많이 달라지죠, 후설에 와서는. 이제 왜냐면은 인제 그런 걸 따지다 결국 그래서 고도의 그 선언적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도의 관념론으로 인제 흘러가면서 후설의 현상학이.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시 그 서구 전통의 그런 형이상학과 그렇게 다르지 않 별반 다르지 않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어떤 순수 이런 것들 어떤 전제로 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후설도 끊임없이 의식의 본질 이게 인제 굉장히 서양 철학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 본질을 찾는 그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의식의 본질을 찾는 그러니까 경험으로부 그 이전의 어떤 의식의 본질을 찾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인제 전기 후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무전제에서 시작하는 이런 것들에 어 에서 인제 약간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인제 난관에 부딪힌 거죠. 이러면서 동시에 인제 본질보다는 후설에 와서는 본질보다는 인제 생활 환경 그다음 어떤 이런 것들 상호 주관성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것 끊임없이 관계 속 그리고 인제 시간, 인제 시간적 현상화 인제 시간이 끊임없이 우리가 인제 그러니까 어떤 고도의 그 명사주의 나는 후설의 가장 큰 공헌도 가 뭐냐면은 명사 요소주의적인 그 요소 환원주의적인 그 태도로부터 이게 극복해내는 그런 이슈들을 던져줬다. 음. 우리가 인제 보면은 굉장히 명사화시키잖아요.
그리고 어, 이제 환원을 시킨다고. 네. 사실 이 명사라는 거 사실 뭐냐면은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같이 이해하면은 다 이게 동사라고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지. 예, 흘러가지. 그런데 뭐, 문제는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자꾸 그걸 명사화시켜. 의식이 명사시키지. 고정시키, 어, 고정시키는. 예, 고착을 시킨다고 거지. 추상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은 시간과는 동떨어지게 돼. 시간과는 동. 그렇잖아. 예. 그러면은 그러면서 시간을 제외시키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본질을 찾아. 아, 그러니까 시간이란 거는 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 역동적인 그 그렇지. 역동적인 건데 이거를 그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이제 추상화시키고 명사화시키고 요소 환원시킴으로써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정체시켜 버린다고.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우리 생활 세계라는 거는. 근데 그러면서 그것의 어떤 본질을 찾으면서 이제 젖질을 한다고.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을 끌어들여오고 결국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또 이거를 우리 생활 세계에 적용을 할 때 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난관에 부딪히는 거지. 이게 괴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런 예들은 참 많이 있죠. 이제 결국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론 같은 것들이 현실 세계에 적용이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뭐 개선을 해 나가는 건데 일단 후설의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상호 주관성과 그런 시간론 그리고 어떤 의식이 대상을 지향하면서 서로 의식과 대상과의 서로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실존 철학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하이데거라는 이제 대철학자의 사상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줬죠. 예. 내가 여기 고 박사님이랑 대하면서 내가 정리를 해보면 내가 그 의식 순수 의식에 좀 꽂혀 있는데 음, 왜냐면 어떤 명상가가 있어요. 그 명상가가 이제 자명한 것을 굉장히 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뭐가 자명하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자명한 게 물질이다. 요즘 또 과학의 시대니까. 음, 근데 이 사람이 딱 공부를 해보니까 그 아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뭐야 양자역학. 음, 양자역학조차도 물질 고정된 물질이란 게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음, 의식과 물질이 분리가 된 게 아니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경험으로 그러면 그 후설이 한 방법이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 그러면 뭐가 자명한가? 물질, 외부적인 그 대상 왔다 갔다 없어지기도 하고 있을 때도 있잖아. 눈을 감으면 음, 없어지고 있고 사라지고 대상도 불확실하다. 그럼 경험. 경험은 좀 확실한 것 같아. 근데 경험도 이 경험을 했다가 저 경험을 하고 슬프다가 기쁘고 경험 자체도 차갑다가 음, 뜨겁고 음. 막 변하잖아요. 그리고 편하죠. 그 절단돼 있잖아요. 음, 그런데 자명한 거는 끊이지 않고 모든 거는 이제 끊겨지면서 경험하고 끊겨지면서 왔다가 가고 막 그런데 끊겨지지 않으면서 계속 되는 거. 아까 그 영원한 연절을 얘기하는 거. 음, 이 순수 의식. 예, 예, 아는 거 자체. 그렇죠. 예, 누가 경험하는가? 경험하는 자. 나. 뭐 그게 나가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고 존재 자체가 되고 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나가 사실상 모든 것을 창조하는 나다. 그럼 외부 음, 대상은 뭐냐? 외부적인 사람은 뭐냐? 저 사람이 없는 거냐? 일루전. 아니다. 그 사람도 의식적인 세계다. 의식적인 세계에 살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내가 딜레마는 알겠어요. 그 후설의 딜레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가정을 한 거 아니야. 응? 하다 음, 보니까 영원한 게 있어. 그러면 그게 뭐 플라토가 말하는 이데아나, 그다음에 음, 칸트가 말하는 물 자체나, 음, 뭐 영원한 음, 확실한 거, 에? 그거가 다른 게 아니냐. 그럼 다시 이제 이 이데아론으로
음. 회귀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해하는 거는 그러면 후설이 가진 딜레마가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음. 북에 가면 시간에 대해 논하고 현상 자체에 대해 논하고 음. 그 순수 의식보다 현상 음. 자체가 어떻게 생기는 건가 그렇게 논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굿설 같은 경우는 인제 원래 그 자기 학문을 또 이렇게 기술하기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일단 현상을 기술하는 거 이 현상을 보고 인제 그 기술학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하는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의식 속에 현현되는 그런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는 그런 학문이지 여기에 대해서 인제 가정하고 존재를 규정하고 본질을 규정하고 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그대로 인제 기술을 하는 건데 인제 기술을 하다 보니까 인제 결국 찾아가는 거는 음. 뭐 그런 것들 인제 시간이 인제 들어오고 그리고 인제 대상을 의식이 끊임없이 그 대상 속에서 인제 현현되는 거죠. 그 대상 속 그런데 내가 문제가 풋설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서양 철학의 그 로고스 중심적인 그 서양 철학이라는 게 이제 로고스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그렇죠. 로고스 중심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한다. 난 이런 면에서 그 데카르트래요. 그 데리다 같은 경우 자크 데리다 있잖아요. 그 포스트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자, 철학자 데리다의 그 후설 이 사람도 후설 학자예요. 원래 데리다가. 그런데 후설을 아주 나중에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아, 그래서 데리다의 그 후설 비판에 동의를 하는 편인데 이게 인제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뭐냐면 결국 전제를 다 해체를 시키고서 어떤 의식 속에 순수하게 그 현현되는 그런 것들을 그 현상이 되는 의식 속에 현상이 되는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했던 데리다조차도 이 로고스 철학에서 로고스 중심 이 로고스라는 건 뭐냐면 그 이성 중심주의겠죠. 근데 이 이성 중심 이성 중심주의인데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지 절대. 이 사람 같은 경우. 여기에 이성 중심주의에 이게 뭐냐면은 음. 결국 이성 중심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그 이 사람은 그 데리다 같은 경우 다 싸잡아서 이게 비판하는 게 이 서구 철학자들을 이 사람들이 많은 서양 철학자들이 이 서양 사상가들이 그 현전의 형이상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현전. presence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어 표현이 더 쉬운데 현전 한자 말고 그 presence, metaphysics of presence 그 전부 다 뭐가 현현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아니, 의식 속에 순수히 의식 속에 뭐가 이렇게 현현을 한단 말이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있지도 않는 사실을 이게 불가능한 건데 음. 자꾸 헛설도 그렇고 사실 뭐 하이데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로고스라는 게 있어. 로고스라는 거는 어떻게 그리스에서 그 말이라는 거는 결국 예전에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 언어라는 우리가 이제 언어를 구사하고 문법대로 막 구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비로웠다고 이런 것들과 이성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야. 이성이 없으면 언어도 못하는 거죠. 언어가 사실 동물적인 언어와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그런 분절음이나 이런 것들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언어들은 사실 이성이 거기에 이제 근저하고 있다라고 다 전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성하면 언어 이런 것들이 이제 로고스라는 게 다 두 개를 얘기하는데 어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해서 많은 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갓, 뭐 신학자들은 특히 뭐 이제 신을 얘기하죠. 그리고 철학자들은 진리를 얘기하잖아. 그리고 그리고 아니면 실제, 뭐 reality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성 속에 현현을 한다는 거야. 이게 present 한다는 거야. 이런 전제를 한다는 거죠. 헛설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런 그러면서 이게 뭐 말로 이제 우리가 현현을 하자 이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지. 이 그러면은 그 로고스가 결국은 이 우리 말 속에 이제 들어 있는 거야. 우리가 이게 음성 중심 이제 많은 서양자들이 그 어떤 음성을 문자 언어보다 음성 언어를 더 높이 쳤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위계 구조 때문에 그래요. 신이 우리의 이성 속에 로고 속에 정신 속에 들어와 있고 그 정신이 우리의 음성 언어에 그대로 또 현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우리 음성 언어를 갖다가 또 이 글자로 쓸 때 그러면은 문자 언어에 또 그렇게 현전을 하고 위계 질서가 있었어요? 위계 질서. 점점 지금 위로 갈수록 보이지 않는 건데 점점 이제 문자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인제 전부 점차적으로 이제 피지컬이 돼 버리는 거죠, 이게. 음. 그러면서 많은 어. 서양자들이 정신과 이런 육체 그다음 뭐 신과 세계, 물질적 세계 이런 것들을 인제 위계 구조로 나눠 가지고 아주 뭐 물질적이고 이런 것들 피지컬하고 이런 것들을 문자 언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 좀 떨어지는 열등한 그런 음. 영역으로 치부하고 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실제들 뭐 신, 로고스 뭐 이런 것들 뭐 음성 언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거기에 현전을 한다는 거예요. 현전이 위에서부터 내려올수록 점점 약해져요. 음. 그러니까 지금 후설도 그렇죠. 굉장히 순수 의식 뭐 순수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의식의 대상의 지향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어떤 그런 것들 트루스 실제라는 게 거기에 현존한다. 그대로 이 다른 거에 간섭을 받지 않고 이 사람도 뭔가 그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 그대로 현존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찾아온 건데 그런 거는 없다 이거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간섭이 여러 가지 그 무의식 심리학적으로 볼 때 무의식을 띄워놓고 의식을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게 없지. 그러면 무의식은 그 이전의 역사를 띄워놓고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음. 사실은. 이게 다 얽히고 섞인 건데 근데 다만 후기 후설에 가가지고 후설이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암시했어요. 결국 자기 전기 철학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이제 생활 세계 쪽으로 이렇게 돌아온다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순수라는 그런 단어들을 굉장히 피해 왔다고.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현존한다. 나는 이게 그 서양 신학 서양 신학에도 아주 깊숙하게 뿌리 박혀 있어 가지고 뭔가 기원을 찾아 꼭 그 기원을 찾고 근데 그것이 순수하게 이게 전달되는 거 있죠. 그럼의 그 순수식 때문에 지들은 그 자기들은 다 순수하다고 봐. 뭔가 신이 뭐 이 성경에 이게 그대로 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전을 해가지고 거기가 그 알고 보면은 성경 쓰여진 거 다 그 시대의 문화와 이런 것들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믹스되어 있는데 있지. 예 근데 거기에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현존돼 있고 막 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런 인간이 그러니까 뭔가 통일된 것을 발견하고 공통된 걸 발견 그러니까 뭐 데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를 다 deconstruct 뭐 다 해체를 뭐 시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econstruct 해도 인제 construct을 해야지 인간 삶 자체가 아 생활 그렇죠.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까놓고 뭐 아니 이 얘기를 하자면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막 이 일상적인 막 그 다양성에 시달리잖아요, 현대인들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다 그러면 뭔가 이게 분열된 음? 음. 분열된 것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도 인제 찾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인제 명상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뭔가 이 통일되는 느낌 이 존재 그러니까 나라는 홍승한 고용원이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뭔가 그걸 넘어선 뭔가 이 고울한 느낌을 주는 것을 음. 수밖에 없고 그런 느낌이 있어야지 이런 이 생활 자체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뭔가 그렇죠.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하이데거 뭐 텀을 얘기하면 그 파운데이션이 존재 자체고 being, large being이고 예. 그런 게 없으면 이 존재 자체가 다 무너지고 예. 그래서 인제 내가 듣기로는 이거 제가 한 달 전에 들었나? 하이데거가 정신 분석학의 기초를 줬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럼 글쎄 뭐 그쵸. 하이데거의 영향은 뭐 엄청나지.
그렇죠. 그 정신분석학과 그런 연관적인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은 인제 다자인이라는 그 맞아. 세계의 현 존재 지금 존재도 얘기했지만 자인이라는 존재도 얘기했지만 또 다자인도 얘기하거든. 그 세계의 존재라는 거 뭐 맞습니다. 이러면서 그 둘을 하이데거는 인제 얘기 많이 구분을 시켜요. 왜냐하면은 서 그 사람도 아주 서양 사상가들을 많이 비판하거든. 이걸 갖다가 혼돈을 해 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이 세계 내 존재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언어. 이 사실 왜 정신 분석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되냐면은 이 사람이 그 언어에 대한 또 통찰력이 대단했어요. 우리 언어가 인제 존재의 집이라는 거 이게 우리가 이게 언어를 우리가 사용을 해 가지고 마치 뭐 수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언어 자체가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언어를 광의의 어떤 의미에서 인제 많이 사용하면서 정신 분석학에서 언어라는 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언어를 떠나서는 우리가 이 존재할 수가 이게 어 그런 그 존재 자체가 아주 힘든 이런 상황인데 왜냐하면은 사고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게 또 언어에 영향을 주고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지금 맞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얘기가 그쪽으로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는데 후설에 데리다나 뭐 해체주의 철학자들 나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예. 근데 그게 맹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삶 자체를 어떻게 지탱시키는가. 어 굉장히 이게 물론 나는 deconstruct라는 그 해체를 재구성주의라는 reconstruct랑 떨어져서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데리다는 데리다대로 어떤 deconstruct 그러니까 해체를 우리가 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그것들을 인식을 했고 그것들을 아주 설득력 있게 잘 논증을 했다고 보고 그러나 이것이 결론이 된다는 게 아니라 또 reconstruct가 있잖아요, reconstruction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다시 또 재구성을 하는가. 사실 뭐 학문이라는 게 한 사람이 뭐 다 완성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슈를 던져 주고 그러면은 인제 그 후대에 가서 또 그거가 인제 모자란 점, 부족한 점들을 또 메꿔 주면서 사실 과정 철학에서 얘기하는 나는 인제 과정 철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해체와 재구성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정 철학에. 과정처럼. 그러니까 deconstruction과 construction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reconstruction이겠죠. 어. 포스트 모던에 해당이 돼요, 과정 철학이 일종의. 음.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는 참 의미가 뭐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사실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이 아주 예리하지 과정 철학에서. 동시에 그러면서 디컨스트럭션도 하면서 다시 그거를 인제 에 뭐 재구성하는 그런 건데 하이데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체주의의 아. 독일 철학자지만 음. 이전의 독일 철학자하고는 달리 그 이 사람은 이제 자인이라는 이제 다른 해체주의자하고는 달리 음. 자인이라는 어떤 거대한 being itself가 되겠죠. 나중에 폴 틸리가 인제 이 하이데거 철학을 끌어들여오잖아요, 이게 이 신학으로. 근데 네. 이런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거예요. 굉장히 동양 사상의 도나 문화 이런 불교의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하이데거가 말하는 자인이라는 게. 이 서양 철학자들이 말하는 존재하고는 좀 달라요. 음. 아 근데 이 일자 사람들은 다르다는 얘기죠. 서양시의 일자. 일자. 일자인데 일자가 다자와 뭐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일자가 아니고 음. 우리의 뭐 돈에든가 물에든가 길에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일자와 다자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뭐 일과 다가 이렇게 나눠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어떤 끊임없이 역동적 관계인데 이 사람이 이게 뭐냐면은 링. 존재 말고 문제. 이 다자인이라는 맞아요. 이 세계 내 존재 뭐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링이 뭐예요 이 도대체? 하이데거에서 링이. 뭐라고? 하이데거에서 존재가 뭐냐고. 다자인 존재 먼저 얘기했을 거 아니야. 다자인 먼저 얘기했나?
세계를 아니 그 사람도 전기하고 후기가 다른데 전개하게. 왜 전기에서는 존재가 항상 그 핵심이 되고 존재가 먼저고 존재와 시간을 이제 나중에 얘기해요. 존재가 먼저고 그다음에 시간. 존재가 먼저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하,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하지만 항상 그 존재가 중심이고 존재가 중심. 철학에서 핵심이면서 동시에 이제 시간을 끌어들이지. 그런데 후기에 가서는 시간이 먼저 들어와요. 아, 그리고 나서 존재가 와. 그러니까 세계의 존재라는 게 세계의 존재라는 게 우리가 이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그 존재를 망각하면 안 되는데 이 많은 사상가들이 이 철학자들이 그거를 많이 망각해왔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어떤 현 존재, 자기의 어떤 그런 현 존재 이런 것들을 마치 그 진짜 존재인 것처럼 존재로 착각을 했다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그 ontological difference라는 그런 내가 그 읽은 기억이 나는데 좀 오래 현재에 있는 존재를 존재로 착각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신은 사랑이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그리고 뭐 신은 뭐 영원하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신의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인격신을 얘기하잖아요. 인격신. 인격신만이. 인격신을 얘기하는데 이 인격신이라는 게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게. 이게 많은 사실과 하이데거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이게 존재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마치 존재 자체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그건 존재가 아니라 그럼 뭐야 그게? 그거는 일종의 다자인인 거예요. 그냥 뭐냐면은 우리의 의식과 시간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 이게 그 신의 마지막에 그 인격신이라는 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인격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존재 자체에다가 personify 그러니까 인격화시킨 거예요. 우리의 그 존재 자체다 인격화시켰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잖아. 경험했잖아요. 내가 신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경험한 것에다가 인격을 덮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는 거를 경험했다 할 때 그 신이라는 거는 이제 존재 자체라기보다 우리가 거기다가 인격성을 부여시킨 거예요. 우리가 소극적인 느낌인데 어떤 느낌을 이름을 네. 그런 어떤 인격신에 대한 우리가 보통 신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 할 때 신을 경험할 때 다 인격신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뭐 사랑 공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처벌의 뭐 아니지. 그거 아니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어떤 공포를 느꼈어.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과 이전에 갖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그 경험을 재구성시키는 거죠. 재구성을 시키는 거죠. 그게 그대로 그 신의 인격에 부여된다는 거야. 우리가 할 때. 그러니까 그 인격신이라는 게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 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격신들이. 심지어 성경에 나온 얘기들 있죠. 성경에 나오는 것도 끊임없이 어떤 인격적인 요소가 나오잖아요. 계속 인격적인 그런 신이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런 것 뭐 예를 들어서 그 저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이거는 이게 존재 자체라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게 다자인인 거예요. 현 존재를 떠나서 그게 구성이 될 수 없는 거야. 신의 인격성이라는 게 현 존재를 떠나서는 존재가 먼저라는 얘기지. 이 사람 그렇죠. 그 ground of being인 건데 나중에 틸리히가 그거를 그대로 그 신학에 응용을 해요. 그럼 거기서 내가 약간 하는데 그 존재가 내 개인 존재는 아니잖아. 내 개인의 퍼스널 존재는 아니잖아. 아니지. 존재 자체라는 거? 존재 자체라는 거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 자체는 impersonality야. 그러니까 인격성이 없어요. 그거는 도에 가까워. 동양적인 다오나 무에 가깝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인격성 우리가 존재 자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인격신들 있죠. 인격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그걸 인격신을 뭐 경험했다. 이런 것들은
그 존재 자체가 될 수 없는 게 존재 자체가 이게 인격이 될 수가 없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인격성을 부여한 거죠. 존재 자체에. 그럼 틸리가 잘못 가져왔네. 왜? 틸리가 기독교를 잘못 가져왔네. 틸리도 굉장히 기독교 신학에서 혁신적인 인물이었던 게 굉장히 실존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틸리 신은 항상 God beyond God이라고 그런 얘기해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신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신은 그걸 넘어 있다고 항상 얘기해. 그래서 God is beyond God.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라고. 틸리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좀 트랜스포함하고 싶었던 사람. 많이 그랬겠죠. 그래서 그 사람도 나중에 그 동양 사상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결국 나중에 말년에 하이데거도 그러고 다 이게 동양 사상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틸리도 이게 일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God is beyond God, beyond God 계속 그러면서 ground of being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고 규정하고 경험하고 이런 것을 항상 넘어가 있다고 얘기해. 넘어가 있다고.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인격 신이겠지만 진짜 그 어떤 그 신의 모습, 진짜 그 신의 실제 자체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이제 빙에 해당되겠는데 그 자인이라는 거, being itself. 틸리는 이제 being itself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거는 항상 넘어가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규정하고 표현하고 이런 신을 신 자체와 동일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이제 화이트헤드는 좀 달라지는데 이게 뭐 몇 가지 얘기하면 좀 굉장히 좀 얘기가 너무 산발적으로 흘러가니까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아주 굉장히 좋은 예.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심도 깊은 이야기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전부 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신을 믿는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신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될 게 항상 반성해야 될 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하는 신을 갖다가 마치 신의 그 실제인 것처럼 동일화시킨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세계 내 존재라는 건 결국은 세계 속에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세계 내 존재라는 거는 그 세계의 영향을 받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언어를 사용하고 또 언어의 영향을 받고 이런 어떤 한정 지워져 있는 그런 한정적인 존재인데 그 이거를 갖다가 마치 그 실제 그 자체인 것처럼 이렇게 동일화시키는 이러면은 결국 이게 바로 이제 남들이 이제 젖지하는 거죠.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자기가 이제 자기가 경험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개별성들을 많이 인정해야 되는 그 구체적인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인정을 해야 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의 그 한계가 그 제한성 이런 것들을 또 동시에 이제 봐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존재 자체와 현 존재를 구분을 짓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데거에서 이제 제가 이해한 그런 어떤 인상적인 그 기억에 남는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뭐 지금 제가 뭐 하이데거 전공자는 아닌데 뭐 다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하는 학문하고. 헛설이랑 약간 나는 뭐 철학을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헛설이랑 좀 약간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그 선험적인 그런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맞아요. 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럼요. 하이데거가 뭐 헛설의 영향을 받은. 뭐 훗살에 엄청 영향을 받았죠. 뭐 그러면서 하이데거도 얘기하고 뭐 훗살이 영향 끼친 많아요. 데리다도 있고 뭐. 중지. 이거는 굉장히 이 사람도 뭐 불교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판단 중지. 모든 근데 것은 뭐 그런 얘기가 불교만 있는 건 아니고 과거에 뭐 그렇죠. 그리스 고대 철학자들 중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식을 한 사람들도 꽤 좀 있었고 특히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그런 철학자들 파르메니데스 말고 이 사람들도 끊임없이 그 일자다자 얘기하면서 이제 변해가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이 강물에
뭐예요? 발을 두 번 담을 수 없다. 흐르는 강물에. 이게 지금 굉장한 명언인데 계속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하나의 그 마이너 스트림이 됐어요. 이게 서양 철학사에서 주류가 된 게 아니라 완전 비주류였죠, 이게. 음,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어떤 역설적인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요 얘기만 하고서 오늘은 뭐 좀 다음에 계속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존재 내가 이 얘기는 이제 김상희 교수님 책에도 나와요. 김상희 교수님 책에 나오는데 지금 하이데거 얘기하면서 하이데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 네? 그 그때 김상희 교수님 무슨 얘기냐면 존재의 자체권과 소유권이라는 얘기를 써. 소유권. 난 굉장히 아주 좋은 예인데 문제 자체 소유 존재의 자체권과 소유권이 있는데 하이데거의 그 존재 자체는 결국 자체권이에요. 그리고 다산이라는 그런 현 존재는 자체 소유권이야. 잠깐만 자체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체권이? 예, 예, 자체권과 소유권. 우리가 이 존재의 두 양태인데 자체권과 소유권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존재의 그 소유권을 갖다가 그냥 자체로 착오를 착각을 한다는 거지. 존재 자체 왜 소유권 존재 자체권은 나는 인정을 하겠는데 존재를 왜 소유를 할 수 있어? 이게 뭐냐면은 소유권이라는 용어는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류라는 게 있잖아요. 전류가 흐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선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전선이 있어야지. 전선이 있어야 되지. 근데 사람들은 이게 그때 그 두 개를 막 동시에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아주 그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 전류 자체가 이 전류의 자체권이에요. 우리가 음, 전기를 할 때 전기의 그 자체라는 거, 그 전류가 흐르는 거 있죠. 이 흘러가는 거,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거는 바로 그 전기 자체의 본질을 형성하는 건데 이게 자체권이에요. 자체권이고.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전류를 소유하는 거는 이제 소유 형태는 뭐냐면은 전선이 하는 거야. 이 전선이 그거를 갖다가 막기도 하고 뚫기도 하고 사실 이 전선이 조절을 한다고. 아, 그런데 이 전선 자체 갖고서 그러니까 아, 전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많지 전선 갖고서 전류라고 전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면 그렇거든. 이게 뭐가 끊어졌으면 전선 끊어졌다면 이게 지금 전기가 다 나갔다 그래서 동일화시키는데 그게 아니고 일자 다자의 문제네. 이 혼동하지 말자 이거야. 이게 전류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게 전류 흐름이라는 게 이게 육안으로 안 들어온다고.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지. 흐르는 거. 음, 이게 바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제 자연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게 being itself가 돼요. tilly의 언어대로 그 전류 흐름인데 이거 그런데 결국 그거를 갖다가 제한을 시키고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막 움직이는 우리의 그 육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는 게 전선이야. 전선을 끊어버리면 그다 전류가 끊어지죠. 그런데 이놈의 그 전선 갖고서 마치 그 전류하고 동일화시키는 음, 그 어 반도체라는 거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렇게 반반씩 하는 거 아니에요? 전류하고 전선의 흐름을 반반씩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도체라는 게 반도체가 반도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세련된 그 완전히 업데이트된 20세기에 업데이트된 그런 어떤 과학 혁명인데 음, 그거 말고 온도계 봐봐. 다 있어요, 다. 온도계도 이제 알 거야. 온도 자체라는 게 온도지. 온도가 결국 온도의 자체권이라면은 오- 자체권이라면 그 온도를 제한시키고 하는 게 온도계가 있어요. 그렇지. 온도계. 네. 그게 소유가 온도를 소유하는 그 온도계가 소유권이라고. 그러니까 전류 따로 전선 따로 없고 그렇죠. 그렇지. 네, 전류가 있어야지 전선도 있고 전선이 전선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가 있어야 돼. 예. 그런 예, 그 예, 예, 예. 하이드의 예, 예. 그 actual entity에서 뭐 primordial nature가 그렇죠. 예, 맞아. 예. 근데 그 consequent nature 뭐 actual entity 예? 예. 예, 그 액츄얼 엔티티. 예. 모든 게 actual entity고 그러나 어. 그
인간 없이 세계도 없고 세계 없이 아니 세계 없이 신이 없고 신도 없고 신도 없이 세계 없고 다 그렇죠. 예. 그런 상호 동등적인 예, 입장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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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얘기라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경험 사실 actual entity라는 거는 경험의 다발이라 그래서 경험의 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험의 순간들을 다 모아 가지고 하나의 그 actual entity가 형성이 되는 건데 현사실체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뭐 그거를 인제 화이트헤드 얘기를 하자면은 좀 길지만 길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아까 지금 잠깐만 그 전류 말고도 그 온도계 같은 경우 이게 왜냐면은 여기에서 같이 있어야 돼요. 온도를 측정하려면 온도계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온도가 근데 온도계가 온도를 다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거기에 흐르는 그 온도가 있다고. 체온이라는 그 온도가 있잖아. 있어서 그 온도의 그 자체가 있지만은 그거를 갖다가 제한을 시키고 하는 게 이 온도계인데 왜냐면은 뭐 만약에 온도계가 이게 지나치게 과부하되잖아.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온도계가 온도를 또 바꿔버려요. 예, 온도계가 온도를 바꿔버리지. 왜냐면 온도 봐봐. 절대적인 온도계를 온도를 찬데다 바꾸면 놔봐. 그러면 온도가 달라지거든. 온도는 온도계가 찬 데 있을 때와 그 온도계 자체에 또 온도가 있어. 체온이 있다고. 그렇지. 측정 그치? 뭐 그거 알아? 한계가 있지. 우리가 온도를 할 때 단순하게 몇 도다 몇 도다 그러는데 그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 온도계 자체의 체온 때문에 바꿔버려요, 약간씩. 그러나 그 온도 자체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죠. 온도 자체가 있는 거지. 그게 자체권이야. 아, 온도 자체는 있다. 어, 온도 자체가 있는 거죠. 예. 한국에 있는 온도 자체가 있나? 어떻게? 측정 어? 측정되지 않는 온도는 있나? 측정 도구가 있으면 측정을 하죠, 다. 그러니까 이해가 예. 말하는 게 그러니까 온도 자체는 있지만 음. 측정되지 않는 온도는 없다. 뭐 근데 이게 지금 온도 자체 근데 화이트가 지 말하는 게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야. 예. 지금 뭐냐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확한 온도 측정은 못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게 음, 왜냐하면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기가 있어야 되잖아. 온도계라는 거. 그러니까 측정기가 있어야 되죠. 음, 근데 그 측정기로 재면은 그 측정기에 온도가 있어. 그래서 진짜 정확한 온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대. 무슨 아니 얘기인지 알죠?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거를 좀 이제 발전시키면 어. 이게 양자 역학의 문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그 비슷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무슨 여기에 그 온도 자체 그 자체하는 거 그게 바로 존재야.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측정기를 갖다 대면 되지. 그런데 그 측정기의 그런 온도와 갖다가 마치 진짜 온도인 것처럼 이렇게 규정하면 안 돼. 이게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이걸 나눈 건데 하이데거는 나눴구나. 해야 예, 돼. 현명하게. 예,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측정하는 그런 거 자기 그 측정계를 사용한 그런 도구들 이런 것들을 진짜 마치 그 진짜 온도인 것처럼 온도의 실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그렇지. 나눌 수 없는 거야. 나눌 수 없는 거지. 없는 거야. 음, 어떻게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불가능하죠. 안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온도인데 음. 온도는 측정하면서 나타나는 게 온도잖아. 그렇지. 측정을 측정을 제외한 온도가 있을 수 있는가를 전제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야. 안 예, 그래요? 어? 뭐, 그게 양자 역학의 발견의 예, 그렇죠. 예, 관점적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아유 힘들다. 지금 마이크 이거 마이크가 왜 안 들려? 잘 우리 네, 홍 선생님. 예, 이게 말이 들렸다 안 들렸다 막. 아, 음, 너무 재밌었고요. 예. 우리 그 윤석열 비판이나 좀 해보죠. 윤석열? 아유, 봤어? 나 봤어. 관음 아유, 그럼 내가 맨날 보는 게 저기 뭐야,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어떻게 난 관음 토론한 거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게 지금 윤석열 씨가 이게 대통령 후보 나온 것조차도 전혀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이게 뭐 하여튼 야,
지금 근데 나는 그렇게 여전히 그 지지율 물론 여론 조사인지 여론 조작인지 그 뭐 하여튼 그렇게 지지율이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는 것도 참 놀라울 뿐이고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예, 모르겠어요. 이건 뭐 아니 근데 윤석열 관훈 토론하는 걸 처음 봤는데 이 사람 토론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아 예전에 안 봤어? 저기 홍준표랑 하는 거. 안 봤어요. 와 오. 이상하더라고. 뭐 계속 이래요. 아 그거 유명해요. 도리도리 윤도리. 나 불안해. 내 보는 자체가 불안해. 그게 옛날에 벌써 그 얘기는 몇 개월 됐죠. 처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하고 막 이상. 하는데 계속 이러는 거야. 이러니까 별명이 윤돌이 아니에요. 도리도리 윤돌이. 심리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많이들 분석을 많이 했죠. 이게 글쎄요. 지금 뭐를 이게 어떻게 분석해? 이게 아니다, 아니다.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예, 지금 하나가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검찰 생활을 오래 하면서 특히 그 총장도 하고 뭐 어디에 중수부에도 있었나? 거기에도 있었고 이러면서 이렇게 아주 그 전부 다 이 밑에 사람들 보듯이 이러고 다리도 쩍벌남 아니야? 이게 다리 쫙 벌리고 앉으면 항상 다리 벌어져요, 이 사람. 나는 이제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의 어떤 보이는 이런 모습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와이프 문제 김건희 이런 어떤 참 김건희의 야, 그 조국을 갖다가 진짜 조국처럼 김건희를 수사했다면 이거 완전히 이거 무기징역 아니야? 나는 아니 뭘 몰라 이게 지금 이게 그래도 무슨 뭐 대학 들어가는 것과 아니 어떻게 보면은 교수 되는 게 더 아니 대학 들어가는 거 교수 되는 게 더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더 그런데 물론 시간 강사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데 아니잖아요. 근데 많이 결국 시간 강사 이런 자리들이 되게 중요하기 이래서 이제 다 그게 결국 교수 잡을 잡고 티칭 잡을 잡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풀타임 잡으로 일단 시간 강사를 하고 뭐라고. 근데 야 이건 너무 전국에 있는 시간 강사들 아주 욕먹이는 참 너무 그래요. 뭐 그렇죠. 학력고사를 보는 거는 사실 게다가 지금 학력고사의 그 성적 뭐 이런 걸 위조한 게 지금 표창장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결론이 났나 대법원에서 다 지금 뭐야 그 소송 다시 뭐 재심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거를 갖다가 항소해 가지고 아직 항소심 결정은 나진 않았는데 이게 근데 좀 이중 그 이 검사들이 좀 사고방식이 예, 의심하고 예? 예. 데카르트는 뭐 의심할 수 없는 것조차 의심을 이제 끝까지 의심이 끝까지 가는데 이 윤석열 이 검사들은 그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안 하고 어, 그러니까 이중잣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결국 그 사람들은 맨날 그 잡아가지고 이 범인 잡는 음, 이 판단 중지라는 거 참 그런 인문학적인 철학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결국에 자기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 전혀 내로남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이 지금 내로남불의 난 전형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공격받으면은 그냥 성질을 내면서 그거는 하여튼 그래 남들은 진짜 어떤 그런 예 하여튼 범죄인으로 다 몰아가고 자기가 그런 행동은 내가 볼 때 이 지금 제3자 우리가 이게 껴서 보면은 하고 이게 있어. 굉장히 큰 건데 예. 자기 와이프 다 감싸고 있잖아요. 다 함사죠. 그러니까 그 사실. 자기 언급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내로남불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언급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자기가 얘기한 거 그런 것들 뭐 공정이다 뭐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남들 그 흠을 찾아내면서 거기에다가 적용을 시키지 그 심지어 사소한 것에도 근데 자기한테는 그걸 언급을 안 해. 자기 이게 맞아요. 자기 언급을 이게 할 줄 알아야 돼. 앞으로 이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이라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봐요. 이거는 결국 자기 언급을 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 이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이라는 게 이게 자기 언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뭐 비판을 하고 그럴 때 거기에다 자기를 집어넣어야 돼. 자기도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 자기 언급을 해야 된단 말이죠. 셀프 레퍼런스를. 그쪽에다 명상하는 그 룸을 만들어야 되나? 그렇지. 명상도 그렇지. 자기 언급을 할 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자기 언급을 하겠어요. 이 명상을 해야지. 자기 반성을 결국 자기 언급이라는 게 자기를 반성해 보는 거거든. 내가 조금 이러한 걸로다가 뭐 지금 조국 그 가족들까지 다 그랬는데 이게 나한테 적용하면은 이 내 가족 그 장인의 그런 장모의 어떤 그 요양병원 그 수급 그런 것들 비리라든가 뭐 도이치모터스 와이프 뭐 그냥 코바나 뭐 모든 이력서가 다 위조야 이게. 게다가 그것만 위조야? 논문 봐. 유지라는 게 논문도 그거는 우리가 플래저리즘이라는 말도 아까워요. 솔직히 표절이라는 말도. 그건 컴퓨터에서 윤석열 씨가 가는 토론에 나와서 표절이 아니다는 식으로 막 얘기해. 그 사람은 법을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검사를 하지? 표절이라는 게 뭐야? 표절이라는 건 모르는 얘기를 안 하고 앞에만 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게 아니고 아이고 그지 와이프가 그 말들을 갖다가 컴퓨터에서 카피해 가지고 왜 커서 근 다음에 그 페이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그거야. 반이다. 카피 페이스트야. 이거는 표절이라고 그러지도 않아. 이거 표절이란 말도 아깝다고. 원래 표절이라는 게 그거 저기 뭐야 남의 글을 그 세 단어 이상 인용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 출처를 안 대고 자기 글처럼 인용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세 단어 이상, 세 단어, 네 단어 이상만 돼도 그 관용어들 빼고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 빼고 순수생 이게 겹치면은 이게 표절이거든요. 근데 인용구를 달면 되지. 어디서 인용했다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도둑질하는 거 아니야. 도둑질이지. 이거 표절을 넘어선 거지. 도둑질이지. 그렇지. 이게 표절이란 말도 아까워요. 표절이 원래 도둑질인데, 표절이 원래 도둑질인데 정신적으로 이제 도둑질하는 거지만 이게 점잖은 말로 표절이지 완전히 내가 보기엔 사기지. 응, 사기. 아주 좋죠. 사기. 범죄, 사기. 범죄. 근데 내가 알 수 없는 게 이게 정말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까지 인터뷰하는 거 맞지? 정말 그 나는 그래 산무라는 게 무능에다가 명백한데 이거 명백한 그거잖아요. 사기잖아. 명백한 거짓말이고 그런데도 그것을 감싸는 사람이잖아. 윤석열이. 예. 어떻게 그런 사람이 검사가 근데 어떻게 사랑이 됐고 근데 검사였잖아. 그리고 근데 어떻게 그 지지를 받지? 나는 그것도 아주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이 좋아서 지지를 한다기보다 지금 문재인이 싫어가지고 문재인이 싫어서 지금 지지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정확히 그냥 문재인 그냥 때려잡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건 무슨 심리? 응? 무슨 심리? 누구 뭐라고? 그건 무슨 심리냐고. 그러게 말이야. 아니 무슨 심리? 나는 왜 문재인을 나는 그렇게 지금 문재인 같은 경우 지금 없잖아. 레임덕이 없어요. 지금 벌써 어느 대통령이 지금 말년에 40% 누가 뽑는다. 그거는 인간의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바뀔 것 같아. 내가 볼 때 지지자들도 이제 많이 돌아서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런 얘기는 이재명을 그렇게 뭐 옛날에 그렇게 뭐 호감 있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참 많이들 만나고서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 그 이재명 같은 경우 그 살아온 그런 과정부터 해가지고 많은 토론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예. 굉장히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죠. 그게 일자라는 아주 나는 그 전형적인 그 실용주의의 표본이라고 보는데 이게 실용 정부에서 실용 그게 이명박에는 그게 아니 이게 실용주의. 실용주의면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노력. 예. 그리고 나름대로 주관 딱 그 중심도 있고 근데 너무 지금 조심해야 돼요. 너무 인제 표 얻기 위해서 가끔씩 자기의 그런 생각과 노선과 분명히 다른 건데도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결국은 더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이게 언 예 언급했죠. 그냥 괜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그냥 하는 대로 가면 돼요. 하는 대로. 하는데 어 지금 뭐 그렇죠. 굳이 뭐 그럼 뭐 전두환 얘기까지 또 뭐 했다고 윤석열 했다고 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네. 근데 하여튼간 차이가 음. 윤석열 관훈 토론인데 보고 이재명 관훈 토론 아유. 차이가 너무 너무나 이게 뭐야? 어. 지난번에 관훈 토론뿐만 아니라 그 해외 기자들 왔을 때 해 그 이제 10 그건 안 봤어요 내가. 10분 정도 기회를 줬을 때 이재명 진짜 청산유수야. 이 음. 딱 섰다고. 이 윤석열이 들어오니까 2분 동안 스탑이 되어 있잖아. 알지? 그 유명한 얘기. 아 왜냐? 그 텔레프롬프터 외신 있잖아요. 기자였어요 예 그때. 뭐야? 그 원고 영상으로 뜨는 그 원고 있잖아요. 그게 없다고 그게 뜨질 않으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그게 외신 기자였어요? 외신 기자 인터뷰였어요? 그때 그 외신 기자, 해외 기자들 초청해서 한 거거든. 그러니까 야, 그 앞에 사람이 서 가지고 사실 5초 동안 얘기 안 하는 것도 어색하거든.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봐봐. 5초 동안 얘기 안 해 봐, 우리. 네. 그 그러니까. 이상한 음. 거기에서 2 분을 앞에서 어 도리도리 하면서 있었다니까. 정말? 봐. 봐야 되겠다. 물론 막 이러진 않아. 이 사람 그냥 말할 때 막 이래. 그런데 이런 말하지도 않고도 이래? 말하지도 않고도 아 이래? 말하자 할 때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뭐 이러다가 계속 고개는 돌려. 아. 아. 그 사람 되면 정말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사람 우리 그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돼 이제. 그리고 왜 자꾸 이게 자꾸 이렇게 나쁜 것만 아니 이게 참 그래요. 너무 나쁜 것만을 이렇게 자꾸 보려고 그래서 너무 극단으로 가는데 특히 이 반문재인 이게 내가 뭐 문재인을 뭐 지지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너무 인제 그쪽으로 돌아선 사람은 너무 인제 안 좋은 것만 보려고 자꾸 너무 그걸 찾으려고 그래. 그냥 계속 없는 것들도 인제 만들어내면서 뭐. 나는 이게 뭐 이런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엄연하게 이런 비리가 발생했다. 뭐 이명박이나 뭐 박근혜처럼 뭐 이런 것 같다. 뭐 국정농단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데 남북 간의 어떤 대화를 이게 그런 물꼬리를 트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싫고 북한은 적이고 뭐 이래 가지고 그냥 어떤 남북 간의 그 화해 이런 정책들이 다 싫은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윤석열 그리고 뭐 지금 코비드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처럼 지금 문제 굉장히 다시 풀어 가지고 힘들지는 지금조차도 지금 미국하고 비교해 보고 다른 나라 비교해 봐요, 지금. 아. 경제도 헐났고. 그렇지. 지금 뭐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막 옛날 사실 코로나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여전히 지금 10위권 안으로 벌써 이 코로나 때문에 10위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12, 14위 하다가 10위권 박근혜 때 14위까지 떨어졌다가 음. 그전에 12위, 14위 떨어졌다가 10위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8인가 9인가 8인가 막 그러던데. 해외 수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참 그래요. 예. 그것은 그러니까 뭐 예. 이제 저기 디셈버는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 예. 여기까지 하고 뭐 하여튼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또 다음 주는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그다음 주에 뭐 또 만나서 합시다.